안녕하세요. 뉴꿀심의 노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뉴꿀심 3편에서는 어린 시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큰 두 성인 남녀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고문영과 문강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상처투성이의 이들은 극과 극의 성향을 띠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는데요. 한 명은 자기애적 인격장애 성향을 많이 띠는 성인 여자로 성장하고 다른 한 명은 코디펜던스의 성향을 많이 보이는 성인의 남자로 성장합니다. 먼저 고문영의 캐릭터를 분석해 볼게요. 처음 1화 카툰에서 나오는 문장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래도 나를 사랑할 거야 하고 나비를 찢어버리는 고문영의 모습. 이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나를 사랑해 줄 거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라고 하며 상대방을 테스팅하는, 바운더리를 테스팅하는 방어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상대방이 받아줘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인데 본인의 부모에게 제대로 된 감정 교감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했기에 왜곡된 시각으로 상대방을 테스팅하는 모습이 나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문영의 옷이 항상 과한 컨셉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드라마 의상 디렉터분도 설명을 해주셨던 글을 보았는데요. 자신을 방어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을 표현하고자 과한 의상을 입혔다고 말하더라고요. 고문영은 TPO에 맞지 않게 아이들의 팬사인회를 갈 때도 굉장히 그로테스트한 옷을 입고 귀걸이, 반지, 과장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소아병동을 갈 때도 말이에요. 물론 패션은 개성이죠. 사생활에선 물론 자유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아이들의 책의 작가로서 직업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러 소아병동에 왔다면 친절히 다가가고자 그렇게 입지 않았을 거예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대방에게 조율하기보다는 굉장히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일 거라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는 모습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초반부터 엄마에 대한 악몽을 계속 꾸잖아요. 고문영이 엄마에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당한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사람을 죽이고도 웃을 수 있었던 감정이 없던 엄마. 조율해주는 부모의 모델링을 경험하지 못했고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영해주는, 미러링해주는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라나면서 인격, 성격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태생적인 결함도 있었겠지만 후천적으로 지속적인 트라우마와 감정이 오고 가지 않았던 환경에서 컸던 고문영은 이렇게 겉만 화려하고 안에는 텅 빈 사람이 되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정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했을 때 또 그리고 어떤 외상을 겪은 후 같이 처리해주는 부모가 없었을 때 아이들은 성격과 인격 발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하여 고문영은 자기 인격장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NDP 성향을 많이 띠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고문영의 엄마가 또 이런 발언을 하죠. 너는 남들이랑 달라. 너네가 만든 최고의 창작품이야. 너는 곧 나야. 사랑해 우리 딸. 엄마와 딸의 건강한 경계선이 없는 발언이에요. 이 여자의 발언은 경계선, 바운더리가 없이 딸을 자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슨 아이템 마냥 말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는데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특별한 엄마의 딸일 수 있죠. 그리고 비슷한 점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고문영의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자신만의 정체성을 그런 칼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고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너는 무조건 나를 닮아가야 해. 닮아야만 해. 머리에 계속 박히듯 심어주고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체내를 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문형은 이런 엄마에게 양가 감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split이라고 하는데요. 엄마를 미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굉장히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초반에 엄마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해서 계속 자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문강태를 만나서 머리를 자르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마도 머리를 자르는 그 순간부터 엄마에 대해 얽매여있던 감정들을 조금씩 잘라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처음에 고문형이 문강태를 갖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예쁘잖아. 구두, 옷, 자동차, 가방 탐이 나면 가져야지. 나중에 결말에 와서는 고문형도 많이 바뀌고 공감 능력도 많이 향상했지만 처음에는 문강태에게 감정 교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갖고 싶은 아이템 마냥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탐이 난다면 소중히 다룰 법도 한데 굉장히 그 상대방을 막대하는 모습이 나오죠. 상처를 건강하게 보듬으며 프로세스해내가는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남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장안의 화제 김수현 씨가 맡은 캐릭터 문강태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강태는 이런 말을 듣고 자라요. 너는 형을 지켜주고 챙겨주면 돼. 그러라고 너를 낳았어. 형을 지켰어야지만 엄마에게 인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문강태의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문성태의 도구인 마냥 여겼던 그의 엄마 또한 문강태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문강태는 그렇게 형을 평생 챙겨주는 사람,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에는 시선을 두지 않고 자신을 잃어가며 살아갔죠.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시키지 못했던 모습, 건강한 경계선 그리고 바운더리가 없이 형이 나고 내가 형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호 의존증을 가진 코디펜던트의 모습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 밖에 있는 어떤 것들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굉장히 억누르죠. 건강한 바운더리가 없이 잘못된 관계에 빠지거나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면서 파트너에게 희생하는 행위로 사랑을 받으려 끊임없이 애를 쓰는 성향을 많이 띠는 분들인데요. 상대의 표정과 기분을 자신의 것보다 우위에 놓고 맞춰주려고 하죠. 아주 질질 끌려다닙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문강태가 질질 끌려다니게 나오지 않는데요. 왜냐고요? 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니까요. 물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치료해주고 싶다, 감싸해주고 싶다 이렇게 엠파스 레벨이 높은 것은 굉장히 정말 따뜻한 사람인 거죠. 좋은 것이죠. 하지만 코디펜던트는 건강하지 않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관계에 중독된 종속적인 위치의 사람을 말해요. 약물 중독인 자녀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항상 돈이나 음식을 주는 부모, 혹은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애인이나 남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래도 저 사람에겐 내가 필요해, 내가 바꿀 수 있어, 폭력 배우는 좋은 사람이야 라며 결국 그 상대방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정서적,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도 그 관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강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들은 어렸을 때 고문형을 대할 때부터 나옵니다. 그 애는 나를 살려줬는데 나는 도망쳤어. 모든 것이 자기가 안고 가야 하고 모든 게 전부 자신의 탓인 거죠. 자기 인격장애, NDP, 모든 것을 남 탓하기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완벽한 먹잇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하면 감싸줄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 사랑과 케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건데요. 만약에 한 사람이 계속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고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계속되는 정서적인 학대와 폭력인 경우,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그의 옆에 있으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임을 인지하고 학대 사이클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합니다. 고문형, 문강태 성향을
뛰신 분들은 모두 정신과 전문의 혹은 심리치료사 분들을 만나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렸을 때 상처에 갇혀 아직 나오시지 못한 분들에게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분이 작년에 추천해주셔서 읽게 되었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격이 발달되는 시기에 옆에서 좋은 모델링을 해주지 못했거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주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을 결핍시켰을 때 아이들이 어떠한 상처를 받고 성장하는지, 그 내면화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존 브래디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아이들은 적어도 성장 초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들이 편견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 없이는 진정으로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랑받고 진지하게 환영받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필요들, 건강한 자기애적 욕구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 결국 손상된 내면 아이는 애정과 관심, 사랑에 대한 만족을 할 줄 모르는 탐욕 때문에 어른이 된 자기를 망쳐버릴 수가 있다. 아예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아이의 욕구는 의존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가능하면 보호자, 양육자로 인해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라며 이렇게 양육자의 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케어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신다, 아니면 나는 아직은 조금 심리치료를 받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과거 속에 갇혀있으면 안 돼. 과거를 이겨내지 않으면 영원히 자라나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 이 드라마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 아이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우리 모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 아이로부터 조금 더 성장하고 자라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들도 처음으로 양육자가 되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도 모르게 은연중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여 아이들이 자라나며 우리가 자라나며 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블레임하거나 가정 환경을 자꾸 탓하면서 그 안에 갇히기보다는 우리의 현재, 우리가 얼마나 더 회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자아를 가진 성인 그리고 양육자가 되길 바라며 육구심의 3편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